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시장 횡보세를 걸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들썩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그럼 크립토벨 바로 올려볼게요.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어제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 하락한 44,368포인트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0.27% 밀려서 6,0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빨간불 켰는데요. 0.03%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투매 물량이 쏟아졌지만 저가 매수세가 낙폭을 조금은 만회해 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굵직한 헤드라인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향해서 또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날 상호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를 참석하기 이전에 나와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지수에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는 영구 보유자의 매수 수요가 최근 급등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장기 보유자의 매수 수요가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투자자들이 확신을 유지하면서 매집을 지속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관세 위협 등 불확실성을 더하는 장세였는데요. 비트코인이 기침하자 알트코인은 와르르였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대규모 매도세에 직면을 했는데요. 알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24시간 대비 1.85% 상승한 9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증시 지지부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도 상승세 펼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재 6%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리플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리플 다시 시총 3위에 복귀를 했고요. 한동안 4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시 3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오늘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퍼즈님과 함께 엘리엇 파동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퍼즈님을 사실 좀 거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버블이요, 여러분. 이분이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항상 unbelievable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수줍게 불러볼게요. 1, 2, 3, 4, 버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네, 좀 예상 못하셨죠? 네, 상상하지도 못한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횡보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아요. 네, 막 급등하고 급락하면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횡보장에서는. 오늘 그러면 엘리엇 파동 공부 이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진도가 좀 요새 좀 천천히 나가서 오늘은 목표로 한 진도를 최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엘리엇 파동을 이제 복습을 잠깐만 하면 엘리엇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프랙탈 구조예요. 프랙탈 구조라고 하면은 요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요 큰 걸 알면 작은 걸 알 수 있다. 반대로 작은 걸 알면 큰 걸 알 수 있다. 요런 관점이고 작은 걸 알면 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5 A, B, C를
계속해서 네, 반복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또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반복될 수 있다. 해서 자세한 건 이제 어제 제가 요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거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고 네. 제 마음이 급해요. 요새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네. 그래서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엇 파동을 그려보는 건데 제가 네.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예외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사실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된 거 말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파가 1파 아래로 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떨어지면은 네. 아 이게 엘리엇 파동이 깨졌구나라고 개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하기 때문에 그걸 네. 노리고 살짝만 깼다 올리는 경우 꽤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8.6%나 61.8%로 좀 여유롭게 잡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추가로 5파 같은 경우에는 3파도 그렇고 3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까지 여기까지 안 가고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분할 매도로 걸어놓으면 되니까. 물론 저는 요 엘리엇 파동 가지고 여기서 분할 매도 거는 식으로 하진 않지만 저는 추세를 보고 하긴 하지만 엘리엇 파동으로 분할 매도 걸어두실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5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 오버슈팅돼서 올라갔다 떨어진 경우 있어요. 예, 해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오류가 생기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요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차트대로 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0%가 예를 들어 뭐 매수하고 30%가 매도한다고 하면 네. 만약에 2명 모이면 둘 다 매수할 수도 있고 둘 다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은 요 통계대로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 1억 명, 10억 명 이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요 비율대로 간다는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차트대로 가고 그러면 차트가 안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 참여자가 많지 않은 잡코인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중에서도 일봉, 주봉이 아니고 1분봉, 뭐 5분봉 이런 것들은 차트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5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지어 오버슈팅 될 수도 있어. 이러면 이거 갖고 도대체 무슨 수로 매매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점에 매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매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에요. 그 오파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고점을 딱 잡고 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들어가거든요. 여기 네.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매매 전략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요 정도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요번에 파동 끝에는 요쯤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라는 것만 알아도 매매하기 훨씬 수월해지겠죠. 네. 근데 여기를 난 딱 잡고 롱 들어가겠어. 여기 잡고 딱 팔고 또 숏 들어가겠어. 여기서 딱 팔고 또 롱 들어갈래. 여기서 딱 팔고 또 숏 들어가겠어 라고 한다면 네.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씩 롱숏 갖고 오잖아요. 그 청산 나간 그 물량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이렇게 하다가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해서 네. 저희는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이제 평단가 한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도 좀 해가지고 뭐 매도 평균 매도가는 한 요 정도로 잡고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야 나는 딱 고점이랑 저점을 잡아서 할게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혼자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아마 조만간 다시 보실 것 같긴 한데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 복습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피보나치 비율이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살짝 예습을 하고 왔어요. 버진. 아 그래요? 네. 황금 비율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피보나치 수가 그냥 쉬운데 뭐냐면 이게 이제 1, 1, 2, 3, 5, 8, 13, 21 이게 피보나치 수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그 수인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죠. 네, 2 더하기 3은 5죠. 네. 3 더하기 5는 8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두 개 더해서 써. 앞에 있는 두 개 더했어. 이게 네. 피보나치 수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여기까지는 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에 2 나누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수,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 나누기 1 하면 1이고 2 나누기 1 하면 2고 3 나누기 2 하면 1.5고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쭉 계속 가다 보면 이게 1.618에 수렴해요. 그래서 이 1.618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이 앞으로 똑 돌아가면 여기는 얘가 1.618이에요. 네, 이건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1.618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161.8%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왜 똑같은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요 얘네가 전부 다 피보나치 관련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건데, 자, 가장 중요한 숫자는 161.8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피보나치 수가 쭉 있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면은 161.8이 되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요걸 이제 볼 건데, 네.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 수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그다음에 2 더하기 얘가 1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나가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제가 확대해 가지고 조금 정사각형 같이 않아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2 더하기 1은 3이죠. 네. 그다음에 2 더하기 3은 5죠. 이렇게 5죠. 해서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변이 다 피보나치 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피보나치 수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요렇게 반원으로 계속 이으면 요런 모양을 저희가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자연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제 조개 껍데기가 이런 모양인 경우 진짜 많고, 그다음에 이건 태풍의 눈서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보나치 수대로 했는데 이 수대로 만들어진 비율이 자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요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대로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게 말고 그냥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그럼 기괴하게 생각해요. 약간 환공포증처럼.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죠? 네,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드는. 네. 네. 근데 이런 피보나치 비율에 맞춰서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 이것도 프랙탈 구조인데 반복되는 구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시가 이제 나오는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머리끝, 그다음에 팔, 어깨 이런 게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얼굴에 있는 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618. 아까 전에 1.618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인중에서부터 여기 눈썹까지, 그다음에 여기 턱까지가 1대 1.618. 코랑 입술도 1대 1.618. 그다음에 코랑 여기 입술의 길이랑 입술부터 턱까지 길이도 1대 1.618.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보고 되게 아름답고 신비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 계신 요 분 누군지 혹시 네. 아시나요? 진이요.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방탄의 진님이신 건데, 네. 요 성형외과 의사가 네. 요걸 분석한 거예요. 진님의 얼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 1.618이다. 이마, 코, 요 턱까지 1대 1.618. 그리고 요 얼굴의 가로 이렇게 세로 해가지고 얘도 1대 1.618. 그래서 진님을 보고 우리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오. 네. 비율이랑 관련이 있었네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 속에 다 있어요. 뭐 벌들의 이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꽃잎이 몇 개인지,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태풍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게 다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도 자연의 일부다. 너무 철학적으로 돌아가요. 네. 우리 사람들도 네. 자연의 일부다. 네. 예.
그래서 요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대로 보면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몰라. 근데 올라가는 걸 잘 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네. 그럼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를 물어보는 거는 왜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생겼어? 왜 태풍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냥 자연의 법칙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비율이 비율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1.6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작은 수를 옆에 있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를 옆에 있는 큰 수로 나누고, 아까 전 피보나치 숫자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누면 1.618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얘는 0.618이고 얘는 0.382이에요. 0.3819니까 반올리면 0.38입니다. 얘는 0.236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6을 제곱하면 2.618, 그다음에 1.618을 세제곱하면 4.236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전부 어떤 숫자냐면 여기 있는 피보나치 있는 숫자들이에요. 0.236, 0.382, 0.618, 그다음에 1.618, 2.618, 4.236 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에요. 나머지 숫자들도 전부 다 피보나치 비율과 관련된 숫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해서 왜 이 피보나치 비율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르죠. 저희가 이제 요런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지를 물어보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진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를 왜 잘생겼다 생각할까? 피보나치 비율대로 되네? 그럼 왜 피보나치 비율대로 되면 왜 사람들은 잘생겼다고 느낄까? 요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생겼으며, 왜 태풍은 그렇게 생겼으며, 왜 모든 자연에 있는 게 그렇게 생겼을까라고 물어보지 않듯이, 요런 패턴이 왜 여기까지만, 왜 엘리엇 파동을 그리면은 여기 161.8부터 261.8 해서 161.8까지만 갔다가 떨어지는지, 요거 예시를 들어서 이제 잠깐만 얘기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처음 시작점을 0, 그다음에 여기 1로 보면은 지금 정확히 1.618까지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애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왜 161.8까지만 갔다가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유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패턴들을 반복해서 봤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 많더라. 근데 그런 경우들 다 조합해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대로더라. 여기가 이제 0이고 100으로 했을 때 왜 23.6%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냐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맞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면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패턴 중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까지 패턴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반복된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그냥 반복되는구나 적용해야지, 반복되는구나 적용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해 갔어요, 버즈님.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맞는 경우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 맞는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참여자가 적은, 차트가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제일 잘 맞는 거. 왜냐면 시총이 가장 크고 무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차트가 잘 맞는 게 뭐냐면, 그 다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가 잘 맞는 게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도 차트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장 참여자가 지금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는 기관이 들어가서 차트가 예전과 다르다는 둥, 뭐 차트가 달라진다는 둥,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가 달라질 거긴 해요.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더 차트대로 가는 쪽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전에는 오히려 페이크도 많고 엘리엇 파동을 2번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사항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저항받은 거를 이제 이렇게 따지면, 얘 같은 경우는 23.6% 아래까지 떨어졌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바로 직전에 떨어진 걸 보면 정확하게 23.6%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올라가는 거 161.8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더 피보나치 비율대로 더 전형적으로 차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다는 거예요. 큰 사이클에서 보면 그래요, 퍼즈님. 네. 작은 사이클에서는 어떤가요? 작은 사이클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작은 사이클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 기관들이나 이제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긴 사이클로 보는데 걔네들은 단기 움직임에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냥 사고 기다리는 이런 데서 그냥 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트를 만드는 거는 더 시장 참여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트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큰 틀로 보면은 더 차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큰 틀에서는 차트가 더 잘 맞고 짧은 사이클에서는 차트가 잘 안 맞으면 그럼 큰 틀에서만 매매하면 되지 않냐. 굳이 안 맞는 데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에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롱시원 물량이 계속 이제 롱 들어간 사람들도 마진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 청산되고 쇼트로 들어간 사람들 다 청산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면 좋지 않나.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차트로 대강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큰 사이클이면 큰 사이클일수록 더 잘 맞네? 그러면 저는 큰 사이클로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큰 사이클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큰 사이클이 더 맞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아까 전에 그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점은 361.8까지 가고 고점은 361.8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파가 갈 수 있는 최고 이제 파동이 갈 수 있는 범위가 261.8이랑 470.4%잖아요. 그럼 요 근처까진 가. 요 근처까진 가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가. 그래서 제가 25만 달러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문제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면 여기서 요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일까요? 문제긴 하죠, 사실. 그냥 올라오면 좋긴 한데. 네. 마음이 안 괜찮아요. 네. 그렇긴 한데 물론 뭐 지지받고 올라가면 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요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 차트대로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면 좋은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올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럴 만한 호재가 있을 것이냐. 그럴 만큼의 수급이 있을 것이냐. 너무 호재가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멘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다면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큰 상승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쨌든 피보나치 비율을 좀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유사한 패턴들 엘리엇 파동에서 파생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 플러스 이제 퍼즈 각도선을 좀 배우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 주간 마음이 조금 들썩들썩하기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퍼즈님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해코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저희 아울러 후토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